2014년도에 작화 플래시로 작화하는 설명을 이렇게 튜토리얼 좀 올린 적이 있었는데, 이게 그때는 아마 CS3, CS3을 사용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리고 마이크 상태도 좋지가 않아서 잘 안 들리는 문제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하게 됐는데, 기초부터 그러니까 실무를 원하시는 분 중에 기초부터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해보자면, 이전에 작업했던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할 건 아니고, 약간 정리를 해가면서 할 건데, 뭐 내용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 내용은 대략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플래시 필요한 장비, 컴퓨터 시스템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, 뭐 신트크가 필요하고 뭐 몇만 원짜리,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가 필요한지 뭐 그런 거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컴퓨터가 있고 플래시를 깔았으면, 설치했으면 뭐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작업, 콘티를 불러와 가지고 몇 프레임 몇 초다 뭐 이거 지정하고,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는 안 할 건데 뭐 어떤 거를 눌러서 어떻게 뭐 지정을 한다던가, 뭐 내 작업 공간을 어떻게 설정을 한다던가 그런 거. 그 다음에 뭐 그룹 사용하고 이제 실무적인 뭐 오디오 불러온다거나 레이어 만들고 지우고 뭐 프레임 지우고 이런 거.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나 원화 이런 거 러프를 작업한다거나, 아래에 써있는 대략 뭐 레이아웃을 다 끝냈으면 이제 뭐 포즈 설정도 하고 심볼도 불러오고, 그 다음에 트위닝도 해보고,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했으면 본인이 직접 본인 캐릭터를 만들거나 할 때 트레스 하거나 칼라링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, 자주 쓰는 툴들이 따로 있어요. 뭐 연필 툴이든 칼라를 칠하는 칼라 툴이든 그런 거. 그 다음에 선 두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지정이 안 돼요. 플래시는 원래.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, 그라데이션이 약간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. 그 다음에 카메라 워크, 펜이나 트럭 되는 거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, 그 다음에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다음에도 또 사용할 수 있게 뭐 다른데 모아둔다던가, 꼭 다른데 모아두지 않아도 자기가 갖고만 있으면,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 씬을 불러서 다음에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 이 애니메이터를 위한 작화 플래시 기초 해가지고 이게 아마 2014년도에 제작을 해놓고, 그 다음에 그 2015년도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들어봐도 별로 잘 안 들리는 건 맞아요. 잘 맞는 것 같고,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래시 실무 기초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. 그때 2014년 당시에 만들 때는 어도비 플래시 여기 CS3, 그러니까 9.0 버전을 아마
초기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제일 즐겨서 사용했던 거죠. 그런 이후에 이 중간 것들은 별로 안 썼고 CS6 이 버전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. 그 후에는 이게 이제 2014 CC 2014는 아주 약간 그런 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애니메이트 17 이거 2017 이 버전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2019도 설치를 해봤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뭐 별다른 차이점은 없어요. 그리고 뭐 2020에 와서 물론 더 좋아진 기능이 있겠죠. 뭐 그래 봐야 한두 개거나 잘 쓰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또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보통 2017 가지고 보통 다 쓰니까.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어도비 제품을 모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돈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플래시만 또 따로 써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거를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조금씩 더 추가되는 게 있고 뭐 기능이 뭐 여기 뼈 같이 심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 TV 애니메이션 할 때 사용하기는 그닥 적합하진 않아요. 굉장히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러닝이라든가 교육용 그다지 변화는 없고 움직임은 있으되 뭐 그런 경우에 아마 적합하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이런 거는 인터넷 가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죠. 어떤 기능이 있는지. 근데 저런 기능을 지금 사용 안 해도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아무 이건 별로 불필요하죠. 불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없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우리가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그랬을 때 우선은 우리가 여기에 보고 있는 이 모니터 타블렛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와콤 신티크 22 액정 타블렛 DTK 2260 이게 127,900원. 이게 그 1년 전인가 2020년 4월인가요? 2019년 10월인가? 여하튼 그때하고 뭐 가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사용하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예전 작품 예전 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베젤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부분이 너무 넓어 가지고 아주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고 무겁고 그랬어요. 그런데 요번에 이거를 사용하면서부터 이거 보급형이라 그러는데 이게 보급형이 아니고 고급형이죠. 전문가들이 쓰는 거니까. 그리고 아무 문제 없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 모니터 타블렛을 꼭 액정 타블렛을 사야 된다고 하면 더 큰 걸 원하면 27인치도 있고 뭐 더 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작은 것도 추천하지 않고 너무 큰 것도 추천하지 않아요. 그냥 22인치가 작업하기에는 제일 적당한 크기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난 이것까지 살 여력이 없다. 그냥 한번 나는 디지털 작업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거를 이 길로 가야 되겠다. 뭐 웹툰 작가든 애니메이션이든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판 타블렛을 한번
사서 써보는 거를 추천해요. 그래서 몇만 원 안 하는 거 있으니까 와콤 타블렛으로 이렇게 한번 사서 판타블렛이요. 몇만 원 안 하는 거. 예전에 저는 판타블렛은 그 와콤 3? 와콤 타블렛 3인가? 그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버전도 기억이 안 나네요. 하여튼 오래된 거 있었는데 그걸 쓰다가 이제 이 타블렛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확실히 그 작업 속도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이게 100이다 그러면 판타블렛은 뭐 한 70?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오죠. 숙련이 된 사람도. 그러면은 액정 타블렛은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판타블렛은 이걸 사용한다 하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작업할 때 실무에서는 모니터를 최소 추가로 하나, 일반 모니터요, 또는 두 개. 네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모니터 두 개와 와콤 신티크 하나, 그래서 총 세 개의 모니터 겸 타블렛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자, 컴퓨터 사양, 본인의 사양을 먼저 공개를 할게요. 그리고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낮아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아마 제가 이게 i3 3200 GT640 쓰던 게 아마 7, 8년 전인지 한 10년 전인지 샀던 건데 이거를 제가 몇 년 전까지도 사실은 사용을 했어요. 이 컴퓨터를 사기 전이니까 한 2년 전까지도 사용을 했고 플래시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5년 전에 누가 쓰던 컴퓨터도 상관없어요. 그냥 웬만하면 플래시는 다 잘 돼요. 근데 어떤 게 잘 안 되냐면 뭐 하모니, 툼범 하모니라던가 뭐 렌더를 해야 된다, 뭐 그런 경우는 좀 속도가 딸릴 수 있겠지만 이런 플래시 작업의 경우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. 자, 그래서 2019년 10월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사양이 인텔 그 i5 9400F, 이게 뭐 가성비가 좀 있다고 해서 샀고, GTX 1660 Ti, 그 다음에 이게 SSD는 WD 블루 500 이거 쓰고 있는데 뭐 꼭 NVMe 이게 아니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별로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16기가 DDR 램. 램은 뭐 8기가도 좋은데 뭐 이왕이면 16기가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일반 하드디스크는 1테라짜리로 하나 달아놨고,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. 이게 아마 그때 당시 120만원 정도였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사도 120, 130이면은 충분을 해요. 그 100만원 안 되는 거 사도 충분해요, 사실은. 그런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럴 거니까 이왕이면 이 정도로 구입하면 좋고, 그 다음에 2020년 4월인가에 구매했던 게 있어요. 2020년 4월, 5월, 4월, 5월. 그때 지금 비슷한 사양인데 AMD로 샀고, AMD 라이젠 3600, 그다음 메인보드도 아소스. 그러니까 뭐 요렇게 하면은 요게 100만 원이 좀 넘는데 꼭 이걸로 구입을 하게 되진 않아요. 가게 되면 뭘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뭐 이렇게 빼고 어떤 건 넣고 하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그냥 그때 구입을 하기 전에 한번 뽑아 본 거예요. 대략 어떤 걸 살까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DDR 16기가, 램은 16기가 정도로 사고, SSD는 그냥 500기가 정도가 적당하고, 똑같죠. 이쪽에도 500기가. 뭐 마이크론으로 사나 WD로 사나
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여기도 마찬가지 1테라 넣었고요. 그래픽카드 여기도 GTX 1650, 여기는 GTX 1660 Ti고 여기는 1650. 뭐 그거나 그거나 뭐 비슷해요.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윗부분 여기니까, 이 윗부분을 AMD로 사고 싶은 분은 이게 그래도 1년은 안 됐지만 거의 작년에 맞춘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만약에 똑같은 요 사양으로 맞춘다면 가격이 훨씬 떨어져 있겠죠. 잘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 하모니, 튜브 하모니, 뭐 클립 스튜디오, 그 다음에 3D 프로그램, 플래시, 여기 있는 브이로이드 스튜디오, 뭐 클립 스튜디오, 그 다음에 플래시, 툼브 하모니, 블렌더, 뭐 보통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제 사양과 그 다음에 구입해야 할 액정 타블렛이나 이런 장비는 이 정도면 돼요. 그리고 그리고 더 욕심이 난다면 뭐 SSD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만 크게 하면 되는데,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고, 만약에 따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외장 SSD나 외장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려요.